네, 안녕하십니까.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장직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측만증의 원인, 또 어떻게 우리가 가장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진료를 받게 되고, 또 어떠한 진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떤 치료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어떤 선별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뒤쪽에서 바라보면서 아이의 등을 앞쪽으로 좀 구부리게 해서 이 등 쪽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가,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6도에서 7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정밀한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을 되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어떤 등이 굽었는지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척추를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척추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직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혹 이러한 허리 측만증, 특히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어떤 중추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척추 안에는 척수라는 그런 신경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신경 안이 텅 비어 있고 물이 차 있는 척수 공동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러한 척수 공동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뇌하고 척추로 연결되는 머리뼈에 대후두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후두공으로 손해의 일부가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기형이 있는데, 그런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학적인 평가, 어디가 뭐 마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이런 고무망치로 이런 다리나 이런 데를 톡톡 쳐봤을 때 이런 반사들이 어떤 심부관 반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항진돼 있다면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 질환과 연관된 측만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MRI 촬영이나 이런 것들까지 꼭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배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곡선, 가장 큰 곡선이 몇 도 정도 되느냐가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히나 이런 또 청소년기에는 애들이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각도 10도 이상인 경우를 측만증으로 진단을 한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는 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정해집니다. 자, 10도에서 한 25도 정도의 구간, 그리고 25도에서 한 45도 정도의 구간, 그리고 45에서 약 50도 정도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개는 10도에서 25도의 정도 구간이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치료보다는 평상시에 가능하면 자세를 바르게, 즉 집에서도 뭐 한쪽으로 누워서 어떤 생활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게 좋겠고, 어떤 공부하는 자세나 평소에 앉을 때 뭐 다리 꼬는 자세, 또 책상에다 뭐 턱을 이렇게 대고 있는 자세, 이렇게 좀 뭔가 몸이 대칭적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피하고, 공부할 때는 자주자주 일어나서 뭔가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런 것들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도에서 한 45도가 이제 조금 틀린데요. 만약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게 상당히 진행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나 성장이 끝나지 않는 아이인 경우에는 성장하는 도중에 갑자기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 척추 쪽에 측만증 때 사용하는 그런 특수 보조기를 착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가 잡고 유지를 해줌으로써 척추가 더 틀어지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45도가 넘는다. 45도가 넘는다는 것은 이게 성장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지 간에 향후에 생활을 하면서 이 몸의 어떤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서 점차 이 측만증이 진행이 돼서 한쪽으로 더 기울림이 심해질 확률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측만증이 더 심해진다면 처음에는 옆에서 어떤 보는 모습의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만성적인 통증, 또 더욱더 나아가서는 어떤 심폐 기능이나 어떤 소화기관, 여러 가지 내장 기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 결국에는 이 측만각을 최대한 줄여주는 어느 정도의 교정 수술을 해서 완치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측만증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좀 구부리고 뭔가 등높이나 이런 간단한 평가를 해보시고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정확한 진료와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면은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